안녕. 음. 음. 팬사 끝나고 왔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수달. 채영이 모드네요. 채영이 모드가 뭐지? 약속대로 와줬구나. 맞아요. 아니 신기한 게 감기 걸리려나? 신기한 게 오늘 팬사 끝나고 라이브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필로 아셨는지 어떤 웨이브가 팬사에서 오늘 코스모 라이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질문 포스트잇을 또 써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한다고 적어놨죠. 거기다 그냥 안 한다고 적을 걸 그랬나 보다. 약간 아 채연이 오늘 안 하나 보다. 근데 반전으로 켰어. 오늘 블러셔 너무 이쁘다. 완전 뽀용뽀용. 정보는 몰라요. 저희 샵쌤 거. 유독 지금 무드등 때문에 살짝 진하게 나오는 거. 오늘 유독 예쁘네. 오늘만? 맞아요. 썸네일 이미 봐서 알겠지만 칸초를 제가 구한 건 아니고요. 이제 아 그러려면 그 스케줄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공개가 안 돼 가지고. 일단 서아가 뽑아줬어요. 서아가 주빈이랑 서아가 이렇게 막 "채연 언니, 채연 언니." 이렇게 온 거예요, 저를 부르면서. 그래서 "어." 하는데 칸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언니 이름 나왔어요."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너무 귀여웠고 그리고 신기했고 나오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애들이 찾아줘 가지고 그래서 그 라이브 썸네일 있는데 저 안 먹고 보관 중. 어떡해 이거 먹어 어떡해. 그래서 서아한테 "서아야 나 이거 안 먹을게." 이게 뭐냐면 이 지퍼백이 왜 갖고 있었냐면 저희가 샵에서 헤어 메이크업 받으면 다 끝나고 여기 이 지퍼백에다가 립 덜어주는 통이랑 이렇게 면봉 몇 개 해서 이렇게 받아요, 수정 립 이걸 바르라고. 그래서 멤버마다 이 지퍼백이 가방에 하나씩은 들어있거든요. 그걸 다 빼고 칸초를 이렇게 넣었어요, 안에다가. 서아한테 "서아 나 이거 못 먹어. 나 이거 그냥 간직할게." 근데 방부제 같은 거 넣어야지 좀 오래가지 않나. 지금 시간이라 적혀있어. 보이나? 보이죠? 그치? 선명하게 예쁜 거 잘 나왔지? 아니 사실 칸초 요거 이름 이거 나온 거 과자 출시됐을 때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내 이름은 뭐 있겠지.' 해도 혹시나 해서 그 이름 리스트를 다 살펴봤거든요. 티아는 있더라고 다행히. 트리플스 멤버 이름도 많을 거예요. 저희는 사실 흔한 이름인 멤버들도 많고 하니까. 채연은 다행히 있었습니다. 에헤.
근데 사실 나는 저걸 딱히 칸투고 나왔을 때 '아 굳이?' 저는 그거 내 이름 찾으려고 저 칸투를 막 사 먹을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어차피 안 찾아질 거고 찾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팀 막내니까 서아가 찾아줬으리야.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음. 기뻐요. 착하죠 서아. 채연이 오는데 정말 예쁘다. 예쁘네. 누가 왔다. 나는 채연이 이름 찾고 싶었는데 내 이름밖에 못 찾았어. 음. 발견한 사람 있어요? 채팅에 거짓말 말고 진짜 칸투에서 내 자기 이름 발견했다 채팅 달아보세요. 이거 은근 어렵다던데. 볼이 빨갛다고요? 아까 막 귀 빨갛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볼이 조금 쭉일까? 목도 빨갛다고? 아니에요. 안 빨간데? 귀가 살짝 빨갛다고. 귀는 좀 아니 그렇게 안 빨간데? 볼이 조금 죽일까? 아니야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손바닥은 더 빨갛다. 아, 그렇게 안 빨간데? 조금 죽였어. 이쪽도. 응. 어때? 예뻐? 아니 예쁜 거 말고 뭐 괜찮은지 봐달라고. 아니 그냥 그렇게 예쁘다고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 참. 귀에는 못할 것 같고요 쿠션을. 귀가 왜 빨갛지? 그렇게 안 부끄러운데 지금. 왜 빨갛지 귀가? 아니 열 없어요. 오늘 날씨도 좋아 가지고. 요새 일교차 심해서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 음음. 저는 요즘 본가에서 후드 집업 여러 개랑 가디건도 좀 가져왔고요. 패딩은 아직 가져올 때는 아닌 것 같아서 가져오진 않았고 몇 개 챙겨왔습니다. 아니 사실 숙소에도 저희가 뭐 날씨 상관없이 실내에 있으면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그거 대비해서 겉옷은 몇 개 있긴 한데 좀 가져왔어요. 음. 그니까 내가 깜짝 놀랐던 게 저녁에는 춥더라고. 그러니까 반팔 반바지 입을 날씨는 아니던데요. 음. 라이징의 계절이 온다. 그쵸. 라이징은 진짜 추운 겨울에 촬영을 했었고 활동했을 때도 롱패딩 입고 다니던 때 활동을 했었고. 근데 웨이브 나 약간 약속 아닌 약속 약속보다 약간 다짐? 다짐이랄 것도 없긴 한데 사실 저는 이번 겨울에 롱패딩을 안 입어 보려고요. 그러니까 입어도 되는데 약간 저는 원래 진짜 그거예요. 얼죽코? 맞아요? 얼어 죽어도 코트파인데 롱패딩 없이 못 버티겠는 거야. 재작년, 작년은 진짜 너무 추워서.
근데 이제 올 겨울은 '코트 아니면 쇼패딩으로 좀 버텨 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쇼패딩 이쁜 거 하나 사서 패딩이나 코트. 아 근데 또 이래 놓고 또 스케줄 갈 때는 아 그 뭐냐 널디 있잖아요. 저희 다 같이 입는 거. 널디 롱패딩 귀찮으니까 그거 하나 걸치고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냥 롱패딩보다 쇼패딩이 예쁘고 쇼패딩보다는 코트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덕후 입을 때까지요. 떡볶이 코트는 음 수능 때 입었었죠. 그 수능 퍼포먼스 하고 싶어 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그 떡볶이 코트 사서 입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사실 수능 퍼포먼스 하고 싶어서 수능 본 거긴 해요. 네. 경험도 볼 겸도 했긴 한 모두가 다 물어봐. "수능을 왜 봐 너가? 무슨 의미" 그러니까 의미 있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 채연아. "왜 보는 거야?" 그래서 굳이 시간 내서 아 그때 당시에 저 "아 경험해 보고 싶어서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 인생에 한 번 추억이잖아요. 현역 아니면 보지 못할 텐데. 아 뭐 볼 수는 있지만 현역일 때 보는 수능은 좀 다르잖아요. 약간 뭐에 심취해 있었나 봐. 취해 있었나 봐. 뭐에. 그랬었어. 그냥 뭐 그거는 그냥 예쁘게 포장한 거고 수능 퍼포먼스 하고 싶어서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말하기는 쪼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다 진지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보는 자리인데 내가 그 사이에서 뭔가 퍼포먼스 수능 퍼포먼스 하려고 봐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가 쪼끔 조심스러웠었어 그때 당시에는. 뭔지 알죠? 그쵸? 맞지, 맞지. 그치, 그치. 그랬지. 근데 저는 놀랍게도 그 수험표로 할인받는 거를 아무것도 할인받지 못했었어요. 할인 받으러 다니질 못했지 그때. 뭐 할인 받으려면 어디 놀러 다니고 좀 다녀야 되는데 네 할인 받을 만한 그런 놀거리가 없었고 그 당시에. 그냥 진짜 경험만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의미 없이 왜 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 너 수험표 할인 받으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할인 아예 받지도 못했고요. 그래요. 제 친구들 막 수험생 할인 놀이공원 막 롯데월드 타고 하고 그랬는데 저는 못 갔죠. 저도 좋아하는데. 음 음 음 음. 은중가상은 어디까지 봤어? 지금 5 화인가 그래요. 주로 저는 차 안에서 보고요, 이동할 때. 잠이 안 오면 그걸 봅니다. 샵에서 헤매 기다릴 때도 보고. 재밌던데요. 은중가상의 마지막을 꼭 보라고요? 네. 봐 볼게요. 일단 나는 우리 핫집 뮤비 촬영장에 나와서 너무 반가웠었어요. 왜 보기 시작했냐면 그냥 넷플 1 위에 있어서. 폭군의 시프도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다 지금 보는 거 다 보고 보려고요. 저는 뭐 대부분 그러겠지만 하나 보면 그거 하나만 다 보고 그다음 거 보는 스타일. 여러 가지 못 봐요. 헷갈리기도 한데 그냥 온전히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요즘 이 시절이 좋아요. 요즘은 이거 빠져 있는 시기 그런 느낌?
헉 나도 똑같음. 헉 와. 그쵸. 이런 사람 많죠. 바디란 노래 들어보셨나요? 아예 들어보기만 했을까. 뮤비도 많이 보고 전 그거 진짜 반복 재생도 했고 그 바디 스피드 버전도 있거든요. 그것도 들었어요. Nobody. 뮤지컬 준비한다며. 맞아요. 오늘 팬사에서도 뮤지컬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제 기사 보시고 다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이브들이겠죠? 맞아요. 책 혼자만 레벨업. 사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저는 원래 알고 있었고 어 접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해서 알고는 있었어서 그거 제의를 받았을 때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오 신기하다.' 하고 또 준비해서 미팅 보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들어보니까 국내 최초 아이스 뮤지컬이래요.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이 들어간 최초 뮤지컬이래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국내 최초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명작이니까 그런 뮤지컬에 이제 성진우 주인공 성진우의 여동생인 성진아 역을 또 맡았으니까 책임지고 잘 해내야죠. 음. 그래서 본격적 뭐 자세한 준비 과정을 제가 세세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어떠한 일부 촬영 같은 거는 이미 해 놓은 상태고요. 음. 그리고 또 지금 9월 이제 곧 말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 12월에 하니까. 그리고 공연 일정은 아마 공개된 걸로 아는데 맞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을 해서 31 일까지 합니다. 근데 또 제가 맡은 성진아 역은 더블 캐스팅이 아니고 저 혼자 하기 때문에 10회 공연 다 저는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참여한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생일도 그렇고 뭔가 1월 1 일이나 12월 31 일, 뭐 크리스마스 당일 그런 날들은 좀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1 년에서. 특히 저는 생일에 일하는 걸 좋아해요. 남들한테 이런 말 하면 다 의아해하긴 하는데 그게 약간 아 무슨 느낌이냐면 생일에 일을 하면 바쁘잖아요. 시간 지나고 보면은 '아 그때 그 해 생일 때는 내가 그거 녹화하고 있었고 그때는 그 일하고 있었지.' 하면서 추억하는 게 좋더라고 나는. 그래서 매년 생일 어떠한 스케줄이 잡히면 저는 굉장히 해피 채안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생일에 스케줄이 뭐 12월 4일 스케줄을 제가 지금 미리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뮤지컬 연습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스케줄을 하고 있겠죠. 쉬진 않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이번 생일에. 음. 음.
얼빡 한 번만? 음. 나나나나나. 졸려 보인다고요? 사실 쪼끔 잠을 못 자고 오긴 했어요. 라이브 끝나면 아마 씻고 잘 듯. 음. 음. 그래도 라이브 키니까 좋죠. 음. 그리고 약간 일부러 오늘은 좀 그 첫 라이브 때 배경으로 했거든요. 아실진 모르겠지만. 저번 라이브 때 제가 저기라고 하면 모르시겠구나. 커튼 앞에다가 그 거치대 설치해서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냥 세워 놓고 하고 있습니다. 무드등 감성. 멀어진 채연. 가까워진 채연. 뭐가 예쁘다는 거야. 채연 씨 왜 이렇게 예쁘지? 히히히히. 얼빡 먼 게 더 좋아요? 그럼 저 이렇게 대화할게요. 좀 너무 안 친한데. 가까이 가면 근데 살짝 조명이 지금 조금 예쁜데? 아니 가까이 가면요. 너무 이 앞에 무드등이 확 와져 가지고 네 이렇습니다. 근데 쪼끔 뒤로 가면 적당하게 조명을 봐요. "뭐가 웃겨요. 웃겨 진짜." 이러네. "뭐가 웃긴데. 같이 좀 웃자." 이거 같다고요? 아닌데요. 저는 강아지 사슴 토끼인데요. 원숭이인데요 저. 팅숭? 근데 사실 나는 원숭이가 좋아. 근데 원숭이 닮았던 그런 느낌보다는 뭐랄까 원숭이 귀가 좋고 일단은. 그리고 내가 원숭이 띄어서 좋고. 그리고 챙숭이라는 말이 너무 귀여워. 챙숭아. 챙숭아. 귀엽잖아. 안 귀여워? 단박씨 네 말 다 맞음. 아 근데 웃기기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챙을 붙이면 단어가 너무 귀여워져서 좋다고. 맞아요. 챙아지, 챙승, 챙숭이, 챙기. 웃기기는 수민이가 잘해. 아 진짜 오늘 수민이 사실 오늘 수민이가 너무 옆에서 쫑알쫑알 대 가지고 귀가 쪼끔 아팠습니다. 그냥 수민이 귀여우니까 괜찮았어요. 그 막 팬싸 순서도 좀 멀리 떨어졌는데 그 랜덤이라 멀리서도 저를 부르더라고요. 수민이가 저에게 주는 관심 너무 고맙고 그게 너무 아니에요. 그래서 귀가 빨간 거냐고. 아니죠. 제가 수민이가 그런다고 제가 부끄러워지겠어요. 왜 뭐가 부끄러워. 네. 거짓말해서 귀 빨개졌다고. 아니 근데 진짜 왜 빨갛지? 이해가 안 가네.
야, 너 왜 빨개? 야, 야, 진정해. 원래 부끄러우면 이렇게 빨개지는데 우리 보고 부끄러운가 봐. 내가 왜 부끄러워? 내가 왜 부끄러워? 뭐 긴 채팅 있어. 한번 볼게요. 채연아, 채연이는 나이 만 나이로 세? 새는 나이로 세? 공투 올라오는 거랑 영상에서 말하는 거 매번 달라서 물어보고 싶었어. 나도 11승인데 만 나이로 말하고 싶어. 카이랑 합심해서 우리 12월 단들 같이 만나이 밀자. 아니 사실 만 나이로 하면 20살이거든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근데 난 그러기엔 너무 22이고 그냥 뭐 두 개 다 제 거죠 뭐. 난 20살도 되고 22이기도 하고. 근데 진 좀 애매한 게 제가 21였잖아요 작년엔. 그렇게 따지면 만 나이가 19살이야. 근데 난 성인인데 나이로는 10대야. 그게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만 나이도 이제 어엿한 20대가 되어 가지고 저는 뭐 이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23이 빨리 되고 싶긴 합니다. 일단 왜 23이 되고 싶냐? 제가 맞아요. SNS에도 그렇게 올렸죠. 일단 23이라는 나이에 로망이 있기도 하고요. 23 다음은 25, 반오십의 로망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음악에 영향이 크긴 해요. 23도 아이유 선배님 23도 있기도 하고 25은 정말 정말 아름다우신 그 노래 아시죠? 그래서 24 시무룩 할 필요 없어요. 24는 또 24만의 매력이 있고 올타임 레전드로 합시다. 근데 진짜 내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듯 자기 본인 자신의 나이에 만족할 날이 오긴 할까? 약간 항상 10대 때는 뭔가 더 어려지고 싶다거나 뭐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거나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 또 지나고 나면 미래에는 또 지금 이때 되게 좋았겠다 하고 뭐 항상 그대로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22살, 뭐 만으로는 20살의 저를 즐기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이제 저보다 더 어른이신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지금 너 나이 때 뭔가 자아가 좀 더 확신이 생기고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나이고 라는 생각이 들 나이다." 막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뭔가 10대 때는 안 했던 그런 뭐라 약간 나에 대한 생각을 저는 엄청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내가 뭔가 '이런 걸 했을 때 되게 기분 좋구나.' 뭔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되게 스트레스 받고 이런 데서 좀 지쳐하는구나.' 그런 거를 스스로 뭔가 깨닫게 됐을 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점점 차분해지는 것 같아서 뭔가 살짝 아쉽기도. 근데 또 이거 까불 때는 또 잘 까부니까. 제가 이러다 언제 또 미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도 제가 느끼기에 '와 진짜 얘 왜 이랬나.' 싶을 정도로 날라다녔을 때는 그때는 그냥 그게 계산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그게 행복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주변 친구들은 저한테 "너는 경청을 잘해 주기 때문에 너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뭔가 신뢰가 가고 또 저 비밀 되게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 고민 상담도 많이 받았었고 저도 어린데 그러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내가 처음 본 채연이는 원래 차은우였어서 과거가 신기함. 그럴 수 있지. 저도 가끔 심심할 때 옛날 찾아봐요. 왜 이러는 거야 싶을 때도 있어. 근데 귀엽잖아. 귀엽잖아. 딱히 근데 좀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전 22살 됐는데 그때랑 똑같이 까불까불거리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저는 그냥 그쵸. 저 약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수민이는 22살 때도 같을 듯. 음. 음. 그치. 걔가 갑자기 막 철들어서 와 가지고 다른 의미로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수민이를 처음 봤을 때 수민이 몇 살 중학생이었어요 수민이. 수민이 한림 들어가기도 전이었으니까. 근데 저도 그때 되게 애기였고 고3 이고. 오래됐네요. 오래됐네 진짜. 음. 최근에 이제 팬사에서 이제 곧 추석이니까 추석에 대한 그런 덕담 같은 거 하다가 트리플스로서 맞는 추석이 이제 몇 번째지 싶은 거예요. 데뷔 전에 이제 입주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네 번째니까 점점 진짜 트리플 S로서의 시간이 많이 흘러왔구나 싶었고 그쵸. 네 번째지. 음. 22년도 6월인가 7월에 6월 말에 입주했으니까 시간 진짜 빨라. 진짜. 무엇보다 고등학생 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20 대를 맞이하고 딱 20살 됐을 때 저의 모습,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뭔가 팬분들이나 이 세상의 대중분들에게 못 알린다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활동 안 하고 있으면 어쨌든 모르는 거니까. 음.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죠. '아 20살 될 때쯤에는 내가 어떤 활동하고 있을까?' 근데 결과적으론 라이징으로 다시 데뷔를 했고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었고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고등학생 때 했었고 학교 다니면서 내가 뭐 가수 활동이든 연기 활동이든 뭐 어떤 활동이든 '아 내가 20살 될 때 뭘 하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과 걱정과 기대도 있지만 좀 걱정이 더 컸겠죠. 뭔가 확실하게 자리 잡힌 게 없었으니까 그때쯤엔. 그랬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음. 나를 좋아해 주는 분들을 만났죠 저는. 맞아. 학생으로서 당연한 고민. 맞아요. 제가 오늘 챙잘 와 너 발음 왜 이래? 오늘 챙잘 타임 너무 좋다. 가끔 발음 안 될 때 이렇게 톤 잡고 얘기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뭔가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는 진짜 조용히 다녔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얘기를 많이 이제 밖에서 안 풀었던 이유도 고등학교 이야기 풀 게 없어요. 너무 조용히 다녔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애취 그런 이슈로 온라인 클래스라는 걸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거의 반을 못 갔죠. 그때 다 줌 수업하고 그랬어 가지고. 네. 네 코비드 그거요.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일단 첫 번째 1 학년 때는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네. 저도 줌 수업했고요. 저도 아침마다 온클 출석해서 뭐 "107 공사 김치현 출석했습니다." 이거 안 남기면 저도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고요. 특히 저는
이제 반 친구들한테 연락이 아침에 왔었어요. "지연아 들어와야 돼 줌 수업에서." "어 미안해. 고마워. 어 고마워." 그랬었고 이런 얘기 처음 할 거야. 그래서 줌 켜 놓고 자진 않았고요. 예. 과제를 좀 빨리빨리 해서 냈었던 것 같아요. 후딱 해 치우고. 그리고 이제 쪼금 다시 좀 재개돼서 학교 나갔을 때는 일단은 아는 친구들도 없었고 또 그냥 이제 곧 준비하고 하니까 조용히 그리고 그 초반에는 아직 본의 아니라 할 때라 어차피 가서 오전 수업 듣고 조퇴를 했었어야 돼서 진짜 그렇게 따지면 고등학교를 진짜 못 다닌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3 학년 때부터는 진짜 1 년에 저 급식 한 2 번인가 밖에 못 먹었었고 다 사교시 이후에 조퇴했으니까 중3 때. 그래서 이렇게 출결 점수가 빵점이 됐었고요. 고등학교 때도 초반까지는 본의 아니게 했었으니까 사교시 조퇴를 그대로 했었고 본의 아니 끝난 후로는 이제 좀 학교 생활에 집중을 했지만 조용히 다녔다. 쉬는 시간 책 읽었어 진짜. 잔 적도 많지만 책도 읽었었어. 약간 좀 이미지 생각해서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근데 내가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글자를 읽는 건 너무 그거는 좀 너무 허무한 시간이잖아.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읽었고요. 이미지를 살짝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론 나한테 도움이 됐다. 너 얼굴로 어떻게 학교를 조용히 다니지 궁금하네. 네. 진짜 약간 성격 다 죽이고 조용히 다녔어요. 화장도 안 하고 다녔어. 본의 아니 했을 땐 당연히 그 조퇴하고 EBS 가서 메이크업 받으니까 그래서 안 한 것도 있는데 그 뒤로 스케줄이 없어도 그냥 화장 진짜 생얼로 갔었어요 맨날. 생얼로 가 가지고 뭐 크로스백 면접도 있고 졸리면 또 이렇게 졸고 자고 책 읽고. 근데 물론 이제 같은 반 됐던 친구들이랑은 대화 많이 하고 또 음 저는 늘 뭔가 중학교 때까지 먼저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거기서 좀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조용히 다녀야지.' 마음 먹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조용한 애가 되었다.' 약간 그런 예 그랬었어요. 근데 또 이제 친구들이 몇몇이 좀 대화하다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채연이 진짜 그냥 되게 차분하고 엄청 조용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되게 좀 이상한 면도 있는 것 같아."라고 말했던 친구도 있었고 좀 특이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상한 면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말을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 그 친구가 "어 생각보다 너도 살짝 그런 것 같아." 그때 "아 진짜 그래? 그런가?" 그랬었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은. 음. 그 배드민턴이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 배드민턴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A 토플 나오고요 수행평가 보면은. 진짜 잘했어 나. 티키타카도 잘하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취약한 건 진짜 기본적인 건데 패스를 잘 못해요. 시작할 때 이렇게 해 가지고 탁 치잖아요. 이렇게 공 두고. 이걸 못해. 서브를 잘 못해요. 어려워. 그냥 나는 그냥 치는 것만 어려워. 일부가 알려줘 그럼.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올려서 공에서 이거 그것도 있어. 공 탕탕탕 그것도 은근 어렵고 제일 쉬운 건 그냥 상대방이랑 티키타카인 것 같아요. 맞아. 은근 어려워요. 농구공 꼬리시키는 것도 어려웠고. 초등학생 때는 피구 제일 좋아했던 것 같고 저는 진짜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슉 슉 슉 이렇게 피해 가지고 나한테 공 던지면 슉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오면 슉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공 와. 그럼 공 이렇게 피하고 완전 그냥 치타 마냥 후다다닥 그래서 애들이 "야 김채연 왜 이렇게 안 맞아?" 진짜. 초등학교 때 공을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런 거 알죠? 이상하게 공 끌고 다니는 애. 공이 날라와. 그러면 항상 내가 맞았어 진짜. 이건 진짜 약간 억울해서 항상 말해. 그 자석도 아니고 저는 눈덩이도 맞아본 적 있고요. 사실 눈덩이는 맞춘 게 맞고 아니 진짜로 막 그러니까 축구는 그런 거 좀 아프잖아요. 피구공 같은 건 그래도 덜 아파. 근데 멀리서 날아오는 건 좀 아프단 말이잖아요. 내가 많이 맞았었어. 그래서 막 그 운동장에서 이제 막 저는 친구들이랑 하교하는데 이제 운동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막 또 하잖아요. 그때는 뭐 또 축구부 그런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애들. 막 하면은 막 공 패스해 달라고 막 이렇게 다 날라오잖아요. 진짜 많이 맞았어. 진짜. 그거 일부러 거기로 친 거임. 몇 번은 좀 그렇게 또 알아 가지고 은근 또 그냥 피한 적도 많아요. 슥 이렇게 피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 농담이고 패스는 해 줬죠. 공 달라고 하는데 그거 무시하면 그거는 나쁜 거잖아요. "공 줘!" 무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공은 줬고요. 아주 맞으면 아파요 진짜. "공 줘!" 무시. 하진 않았습니다. 음. 고등학교 때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실내화 안 신는 거. 제가 초중을 실내화를 신었었어요. 그래서 실내화 가방을 따로 들고 가야 되는 게 진짜 너무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한테 맨날 전화가 왔어요. "채연아 실내화 주머니 실내화 가방 두고 갔다." 그래서 엄마가 막 가져다 주신 적도 있었고 아니면 뭐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면 제가 그냥 다시 가서 했었고. 진짜 그거 챙기는 게 너무 힘들었고 또 언제는 그런 적이 있었어. 실내화 신었던 학생들이면 한 번쯤은 일어났을 법한 일이에요. 학교를 갔어. 실내화 가방을 이제 책상 옆에 고리에 걸어 놔. 그리고 하교할 때 그걸 안 챙겨서 하교를 한 거야. 그럼 다음날 등굣길에 실내화가 없잖아, 신을 게. 제가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 이거 그대로 신발 신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해서 이제 같이 갔던 친구한테 이제 그분까지 같이 가서 "너가 먼저 혹시 들어가서 내 실내화 좀 챙겨줄 수 있어?" 그래서 진짜 고마워하고 친구가 그분 앞에 있고 왔다 갔다 해서 제 거 주고 막 그랬었어요. 뭐 담 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애초에 담도 없었고 그냥 그 교문 그 철문이랑 그 보안관 선생님이랑 저희는 초등학교 때는 그거 뭐라고 하지? 학생부? 그런 게 없었어요. 보안관 선생님이랑 검사 선도부. 맞아. 선도부가 초등학생 때 없었고 중학생 때는 있었는데 어 초등학생 때는 안 계셔 가지고 이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것도 못 해요. 약간 애교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좀 그런 규칙이 좀 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 제가 중학교 때는 또 포도포도 포도포도의 활동기 때 살짝 머리가 포도색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당연히 염색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어쨌든 학교에서도 쪼금 감사하게도 또 편의를 봐 주신 게 있었어서 이제 교문에서 어 뭐야 이제 새로 오신 약간 보안관 선생님이셨나 아무튼 선생님께서 이제 머리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염색했구나 해서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선도부 선배님들은 저를 아시고 이제 괜찮다는 거를 이제 허가 받았어서 봐 주시는데 이제 선생님은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 친구 활동하는 친구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봐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활동 끝나면 바로 원래 머리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히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갔었죠. 제가 막 댓글처럼 "저 김채연인데요." 이랬겠냐고요, 웨이브. "저 김채연이에요. 저 모르세요?" 이렇게 했겠냐고 내 성격에. 저 저 모르세요? 그랬겠냐고요. "저 모르세요?" 이렇게 했겠냐고요. 되게 잘한다고요? 이거는 연기니까 내가 실제로 이랬겠냐고. 어이없어. 생활 연기 이러네. 진짜 아닙니다, 그런 거. 진짜 아닙니다. 그쵸. 진짜 채연이는 완전 아무 말 못했죠. 그래서 네. 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집에 TV가 없으실까요?" 이러네. 왜 그러세요. 그 정도 아닙니다, 저. 또 초등학교 시절 또 재밌었던 거 하나 있어. 그 당시에 이제 뭐 교과서에 아역 배우 그냥 이제 어린 친구들이 교과서에 또 이렇게 이미지로 삽입이 되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초5 였나 6 학년이었었어요. 수학 교과서랑 수학이랑 국어, 과학 교과서 촬영을 했었어서 근데 또 되게 이렇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딱 배우는 그 진도 제가 딱 배우는 그 교과서에 제가 딱 나왔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나보다 한 1-2 학년 어렸을 때 그 진도 교과서나 아니면 나보다 선배님들 거 교과서에 출연하는 건 좀 흔한데 딱 내가 딱 공부하는 교과서에 내가 딱 나온 거야. 그럼 교과서 본가 있죠. 그거는 이제 촬영했으니까 저는 받았는데 교과서 새 걸로. 내가 공부하는 그 교과서에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넘기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국어책이었는데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세요." 하면 애들 다 같이 스르륵 하고 넘기잖아요. 지금 마침 "연지야 나 한 번만 쓸게." 이거 안 보고 있겠지만 지금 연지 교과서가 있거든요. "연지야 나 이거 한 번만 쓸게. 빌릴게." 약간 소품으로. "미안해." 자 일단은 그게 내가 그때가 수학이었는지 과학이었는지 국어인지는 기억은 안 나. 근데 이거 봐봐. 네 선생님께서 "자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하면 다 같이 이렇게 넘기지. 근데 그 페이지 여기에 딱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난 몰랐어. 하고 보는데 이제 반 애들 다 같이 이렇게 된 거야. 반 애들 다 같이 나 혼자 나도. 반 애들 다 같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애들이 다 나를 보고 있어. 애들이 다 김채원이다. 김채원." 그래서 나다." 그래서 뭔가 그래서 애들이 막 다 그거 알죠? 교과서에 사람한테 다 낙서하잖아요. 막 콧물 같은 거 그리고 이상하게 눈 키우고 수염 그리고 얼굴에 낙서하는 거 알죠? 웨이브 솔직히 해본 적 있지? 나는 나한테는 안 했어. 무튼 반 애들이 다 거기다 낙서해 가지고 저한테 막 보여주고 쉬는 시간에 심지어 다른 반에서도 그 진도를 나갔나 봐, 내 페이지가 있는 진도를. 그래서 다른 반에서도 그 교과서를 들고 낙서해 가지고 "야 김채연 야 너 나왔더라."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러 반 애들 말고 다른 반 애들까지 막 쉬는 시간에 와 가지고 창문으로 막 문 열고 "야 김채연 이거 너지?" 이러면서 낙서해 가지고. 낙서도 진짜 다양했어.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 얘들아." 그랬었죠. 필기 열심히 했는데 가 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 교과서랑 과학이랑 국어 교과서는 다 저희 집에 있고요. 잘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기했어. 약간 제가 딱 제 진도 때 말고도 저랑 그 교육 과정이 진도가 다른 교과서도 찍었어서 아마 저보다 동생들은 제가 나온 그 교과서로 공부를 했을 텐데 그래서 나는 '아 난 내 얼굴 나온 교과서로 공부할 일은 없나?' 했는데 그때 딱 우연히 저도 넘기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어 나다.' 음. 언니 귀여운 썰 너무 많다. 그치? 약간 안 풀었던 썰들. 처음 듣는 썰들. 그랬었죠. 그리고 그것도 막 말풍선에 내가 막 애기 채우니까 이러고 있으면 이제 말풍선에 뭐 "4 뭐 곱하기 뭐는 뭘까?" 내가 이러고 과학은 스포이드? 파란 용액? 뭐 이러고 있었고. 뭔지 알지? 여기 막 말풍선 있고 내가 그거 막 보고 있고 '어머나!' 막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네일 하나가 또 없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깨졌는데 새로 해야지 뭐. 그랬습니다. 교과서 썰. 교과서 네. 찾으면은 언젠간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못 구하지 않을까? 그때랑 또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찾기는 진짜 어려울걸? 왜냐면 그 교과서에 뭐 김채연 출연 이런 건 안 적혀 있으니까. 그냥 이미지에 삽입된 거라서. 웨이브 찾긴 어려울걸. 재밌다. 누가 찾아서 팬투비 올릴 때 근데 맞아. 내 팬분들 그 서치 능력 좋은 거 알고 진짜 막 옛날 거 막 다 막 서치해서 찾아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교과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저 지금 이 라이브 폰 바꾼 걸로 킨 거거든요. 어제 그 사전 예약한 거 개통해서 가지고 왔고 또 폰 하니까 생각난 게 제 첫 아이폰이 7 이에요. 아이폰 7 옛날 거. 그거 7 딱 나왔을 때 첫 아이폰이 7 이었고 그전에는 저도 삼성을 썼었죠. 아이폰 7을 갖게 된 그날도 되게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게 그때가 딱 교과서 촬영을 한 날이었어요. 이 썰도 아마 처음 풀지 않을까 싶은데 푼 적이 있었어도 자주는 안 풀어서 처음 할 거야. 교과서 촬영을 한 날이었고 그때가 딱 이제 세븐이 나오는 시즌이었어서 관심 많아서 막 그때는 또 뭐 아역 배우로 활동해서 소속사가 있었어도 부모님이랑 다녔으니까 엄마랑 또 촬영장에서 쉬는 시간에 "이게 엄마 이게 아이폰 7 이고요." 하면서 막 쫑알쫑알 대면서 엄마한테 엄청 설명을 했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거 너무 갖고 싶다." 하면서 "너무 예쁘다." 하면서 "아이폰은 막 사과가 그려져 있네." 오늘 촬영 열심히 해야지." 막 뭐 엄마가 사 주신다고도 안 했는데 엄마 앞에서 엄청 막 그랬던 거야 내가. 그러고 그게 어떤 교과서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지금은. 뭐 국어, 수학, 과학 중 하나였겠지. 교과서 촬영을 이제 막 열심히 해요. 어쨌든 엄마랑 같이 갔으니까 이제 끝날 때도 엄마랑 가야 되는데 촬영 막바지 때쯤에 엄마가 잠깐 어디 나갔다 오신다고 해서 그때 촬영 막바지 때는 좀 저 혼자 찍다가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엄마가 다시 오셨는데 쇼핑백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딱 촬영 끝나니까 아이폰 7을 사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촬영 열심히 잘했으니까 엄마 사 왔다고. 진짜 그때 일단 아예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깜짝 서프라이즈였고 일단 너무 놀랐고 막 딱 그거 쇼핑백 꺼내서 그 아이폰 그 7 딱 꺼내 보는데 그래서 막 거기 현장에 계신 스태프분들이랑 막 PD님도 채연 양이 갖고 싶다고 막 촬영 중간에도 막 그랬는데 어머님이 진짜 이거를 사 오셨네. 해서 그날 7을 갖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했어요. 막 엄마한테 막 달라고도 안 했었고 그냥 "진짜 너무 갖고 싶다. 아이폰 사과가 그려져 있네." 그래서 "사진도 잘 나온대." 그래서 "이걸로 셀카 찍으면 잘 나오겠다." 막 이러고. 그리고 또 어린 채연이는 항상 엄마랑 막 오디션 보러 다닐 때 그때 당시에는 또 미니어처라는 그런 취미에 빠져 있었어서 그 막 조그만한 마을이랑 작은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무튼 뭐 그런 미니어처 파는 부자재 가게들이 저랑 제 친구들한테 되게 유행했었는데 오디션 끝나고 나면은 "엄마 오늘 오디션 끝나면은 그런 미니어처 같은 거 사러 가요." 막 엄마한테 맨날 그러고. 근데 이제 그때 딱 촬영 끝나자마자 그 세븐 보고 너무 기뻤죠.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그날 말했는데 그날 엄마가 바로 사다 주셔서 그래서 와 막 주변에서도 "채연아 이거 갖고 싶다고 한 건데 엄마가 이거 바로 사 오신 거야?" 그래서 그랬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촬영 잘 찍고 바뀐 폰 들고 행복하게 엄마랑 집에 갔죠. 그때 너무 그랬었어요. 그리고 아이폰이 첫 폰은 아니고요 당연히. 초등학교 1 학년 때 아마 스마트폰 생겼었나? 1 학년 땐가 2 학년 땐가 3 학년 때? 아무튼 저학년 때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도 갤럭시 S4 미니 썼었고 저. 그것도 S4야. 나 그래서 내가 S4랑 뭐 있다고 했었던 거잖아. S4 미니도 썼었고요. LG 폰도 썼었어요. LG G3라는 폰도 썼던 것 같고 그거는 아마 그때 친구랑 커플폰 하겠다고 커플폰으로 바꾼 거였고요. 그때 아마 아역 배우 같이 막 연기 수업 듣고 춤 같이 추고 했던 약간 단짝 친구랑 "우리 커플폰 하자. 그래, 그래. 좋아, 좋아." 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커플폰" 그거를 아마 LG 폰으로 했었던 것 같고 내 기억엔. 귀엽지? 무슨 친구랑 커플폰이야. 징그럽게 지금은. 지금 우액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 재밌겠다. 예쁘겠다. 커플 케이스 하자." 막 그랬었어 가지고. 그랬죠. 그때는 친구랑 커플폰하고 그랬다. 지금 트리플스 멤버들이랑 폰 겹치는 사람들 지금은 많죠. 근데 그건 커플폰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새 폰으로 바꿔서 지금 저랑 겹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웨이브 근데 또 삼성 폰도 써 보고 싶어요. 커서 쓰는 건 또 어릴 때랑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언젠가 삼성으로 또 넘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셀카용 폰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오늘 조잘조잘 많이 했다 그지? 30초 후에 이제 떠날 건데요. 오늘 뭔가 안 했던 이야기들도 하고 재밌는 썰도 풀었는데 웨이브가 재밌었으면 좋겠고 윤호강했었으면 좋겠고 가볼게. 일요일이죠.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곧 추석이 하니까. 내 라이브 첫 1 시간 달성이야. 전 오래 하는 거 좋아요. 안녕. 갈게. 안녕. 주말 잘 보내.
나 이렇게 팔이 꺾여 있는 거 같지? 안녕. 응. 안녕. 안녕. 뿅 뿅 뿅. 가기 싫다. 아휴. 안녕. 인사를 막 한 30분. 안녕. 갈게요. 또 킬게. 안녕. 아 그 손톱 때문에. 안녕.